지금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주주 양도세 과세,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대선에 대한 어떤 불안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정이 있게 되면은 일단 좀 그 폭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우리 3월 초 이런 때처럼 뭐 30-40% 이렇게 폭락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40% 정도의 폭락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주식에 동참하지 못했던 기관들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마구마구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기 자금이 지금 고객의 탁금이 아직까지도 60조라는 주식을 개인분들이 사셨지만 여전히 그 50조 가까운 대기 자금이 있잖아요. 지금 공모주 한 종목에 50조가 몰리는 정도로 엄청난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고요. 이번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 기관들의 대기 자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2250 전후에서 그냥 가격 조정이 깊은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그걸 이제 뭐 사이드웨이 커렉션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그 정도의 뭐 기간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 매수세는 굉장히 여전히 많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변동성, 요즘 이제 하락 이 장세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막 엄청 팔아 제끼지만 기관들도 계속 판단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래도 국내 시장을 같이 이렇게 가꾸면서 키워나가야 될 기관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건 좀 거의 뭐 이렇게 많이 팔아 제끼는 행위는 배신 행위 아니냐, 이렇게까지 격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네. 이거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서 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기관 자금을 많이 할 때는 1조 이상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관 자금이 다 합쳐서 1,000억 정도도 안 됩니다. 얼마? 10분의 1로 확 줄었네요. 예, 1,000억 정도도 안 되고요. 저희가 기관 자금을 운용을 하든 개인 자금을 운용을 하든 저희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그 계좌를 이름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 자금을 운용을 하면 기관 투자가로 찍히고요. 네, 개인 자금을 운용을 하면 그분 계좌를 그대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찍힙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개인 자금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의 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이제 워낙 이번에 우리 붉은 개미 분들이 많이 주식을 사셔서 개인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원칙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기관 투자가들도 이번 우리 8.15 모니터뿐만 아니라 이 경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많이 보시니까 제가 정말 과감하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기관 투자가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라는 이 기업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기업에 한 600만 개 정도 되는 이 법인들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네. 코스피가 한 800개 정도고요. 코스닥이 한 1,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만 따지자고요. 코스피 한 800개 정도 기업만 하더라도 이 피라미드로 보면 굉장히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벤치마크 이 펀드들이 많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자금을 저희 같은 회사나 이제 자산운용사한테 맡기면서 네. 너네는 이 코스피 또는 우리나라 코스닥 아니면 코스피 중소형주를 추종하게끔 그렇게 운용을 해줘라고 맡깁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 펀드 로스컷 제도가 있어요. 네. 네. 펀드 로스컷 제도에 보면 마이너스 5% 손실이 나면 펀드를 청산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 규정이 있고요. 마이너스 20%, 25%, 뭐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로스컷 규정이 다 돼 있는데 벤치마크는 10% 올랐는데 펀드는 마이너스 10%, 15% 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운용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청산을 하는 게 맞는데
이번처럼 지수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지수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5%가 나고 15%가 나고 30%가 났을 때 여기서 만약 그게 그 청산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40년 동안 뭐 딱 5번만 마이너스 6% 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1987년 블랙 만데이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5%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35% 빠져서 쭉 회복해서 끝났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올해도 보세요. 3월 달에 1,500이 깨졌다가 지금 결국은 다 올라서 끝났잖아요. 그럼 펀드 로스카스를 하고 지금 다 못 샀습니다. 왜 펀드 로스카스를 하냐는 거죠. 예. 이 펀드 로스카스를 하면 어떤 일이 또 연쇄작용으로 발생이 되냐면 결국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데요. 기관들이 그 주식을 샀을 때 보면 좋은 주식을 샀잖아요. 예. 그 코스피 200의 대표 기업들을 샀는데 기관들이 매도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을 샀는데 기관 매도가 막 나오면 개인들도 불안하는 거죠. 혹시 왜 기관은 이걸 팔고 있을까? 이 시점에서 왜 팔고 있을까? 불안한 거죠. 네, 이 기업에 내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터진 건가? 그 불안감에 같이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 같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더 밀리게 되면 뭔가 이 회사에 아주 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기업이 마이너스 40%, 50% 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소부장 펀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동질 세미캠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 보면요 20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 매출하고 순이익이 줄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주가가 마이너스 70% 납니다. 이 마이너스 70% 나는 이유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연쇄작용이 다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것 중에 분명히 우리 기관들의 잘못된 이 펀드 로스카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40년 역사에도 보면 마이너스 6% 이상 간 적이 11번이냐 있지만 결국은 이 장기적인 저쪽에서 본 M2 증가율에 따라서 같이 주가가 간다 했잖아요.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가고 주가는 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국면에서 주식을 더 늘려야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의 이제 개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주식을 18% 정도 담아가겠다. 요렇게 이제 정해놓다 보면 전체 채권하고 예금하고 대체 투자, 부동산 다 합쳐서 전체 자산이 800조에서 주식이 140조 정도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140조가 90조가 되고 80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 18%가 아니라 이게 12%가 되고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번에 내려올을 때 비중을 늘리는 그나마 예, 선순환이 되는 그런 순매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수가 마이너스 15에서 25% 이 펀드가 손실해 놨을 때 그 펀드는 철저하게 벤치마크를 추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펀드가 마이너스가 30% 났으니까 손절. 예, 이 규정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근데 왜 이 규정을 안 바꾸냐고 제가 한 번씩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팀과 뭐 하고 겁나는 거죠, 네, 이제. 이 규정을 나중에 왜 바꿨냐라고 감사 나왔을 때 예, 뭐 얘기. 그래서 그 전에 만들어냈던 제도를 내 손으로 안 고친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 시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 기관들도 해야 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걸 말씀드리면 기관에 대한 그 운용사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아주 괜찮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있고 그죠? 뭐 전기차로 얘기를 할게요. 이 테슬라의 엄청난 이제 성장성에 결국은 보면 전기차 관련된 이 밸류 체인들이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올랐는데 작년 재작년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지면서 이 전기차를 많이 들고 있었던 펀드는 당연히 작년에 수익률이 안 좋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17년도, 18년도, 16년부터 이 전기차 밸류 체인에 있는 그 많은 소재 회사들이 이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11년부터 15년까지 거의 4년 연속 적자가 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16년, 17년, 18년 초까지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맞았잖아요. 네. 맞았는데 시장이 18년, 19년도에 페드가 페드의 전체 자산을 좀 줄였었죠. 예, 거의 4조 6천억에서 3조 8천억 정도 줄이고 금리도 18년도에 올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마켓 충격이 왔고 그렇죠. 그 마켓 충격에 이 전기차 같은 이 성장 섹터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을 받을 때 이 펀드들이 언더퍼폼을 하니까 1년이라는 이 단기 평가를 통해서 펀드를 회수해버려요. 예. 펀드를 회수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던 좋은 주식들을 또 까야 되죠. 예. 그렇죠. 그 까면서 또 주가가 되고 이런 장기적으로 나는 이 전기차 섹터의 고성장을 믿고 나는 10년 끌고 갈 거야 라고 했던 투자자분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왜? 일이 있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진 머티리얼 같은 주식도요 70% 빠졌었어요. 고점 대비. 예. 그 70% 빠지는 사이에 아 도대체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가? 그렇죠. 그게 불안한 거죠. 예, 이런 거를 야기시키는 것조차도 이 기관들의 잘못된 이제 펀드 평가 방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하자는 건데 박재기 전무가 저는 얘기해서 네, 그 뭐라고 그러죠? 괘씸죄 이런 걸로 또 네, 나머지 평가하지는 마시고요. 회수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평가하지는 마시고 우리 전체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을 좀 더 세계에서 이렇게 존니 대표님이 맨날 그러시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너무 싸다고. 예. 이 싸게 만든 이 이유를 우리가 같이 좀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선을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좀 개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반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펀드 매니저, 기관과 펀드 매니저를 싸잡아서 욕하죠. 네, 싸잡아서 욕하시죠. 예, 싸잡아서 욕하죠. 왜 막 팔아 제끼니까 열받죠. 네. 손해를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욕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벤치마크와의 어떤 괴리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괜찮지만 이게 그냥 무조건 하락폭 가지고 하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을 뭔가 정부가 됐든 기관이 됐든 요구하는 운동을 차라리 하는 게 욕하는 네. 것보다는 네. 오히려 좀 실효적이겠네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우리 투자가 분들이 제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하든 투자를 하든 나를 알고 상대 플레이어가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알면 내 투자가 위태로워지지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금 기관에 대해서 싸잡아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관의 종류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립니다. 네. 최근에 기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죠? 예, 외국인도 거의 뭐 한 28조 가까이 팔았다면 기관들도 거의 그에 가까운 매도를 했잖아요. 그 기관에 보면 투신이 있고 이제 이 투자자 매매 동향에 보시면 금융 투자가 있습니다. 네. 이 금융 투자에서 나오는 매도도 거의 한 13조 정도 매도 나온 걸로 알 수 있는데 금융 투자에서 나오는 매도는 뭐냐면요. ELS를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증권사 ELS를 가입을 하시면 그 ELS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주식들을 증권사에서 사게 됩니다. 예. 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와 LG화학에 대한 두 종류에 대한 ELS를 했다. 그러면 100억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50억 원어치 삼성전자, LG화학을 사고요. 이게 떨어질 때 올라갈 때마다 이 주식을 다이나믹 해칭이라고 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ELS가 조기 상환됐을 때 그 수익률을 내주는데 그 변동성에 의해서 나오는 수익이거든요. 이런 ELS를 하다 보니까 ELS 잔고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ELS가 만기가 되고 조기
상환이 되면 더 이상 다시 ELS로 넣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ELS 투자자분들이 ELS가 상환이 되면 그 돈으로 그 증권사에서 또 설정하는 ELS에 또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ELS 만기가 되면서 방금 언더라잉 에셋으로 있는 주식을 팔면서 다시 새로 설정된 ELS에서 또 주식을 사는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에는 ELS 재가입이 재설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도만 나오고 ELS가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매도만 나오고 재설정에 대한 매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13조 정도 되는 매도가 나왔는데, ELS에 대한 좀 불신하고, ELS가 뭡니까? 조금 먹을 땐 조금 먹고 터질 때는 마이너스 40%에 터져서 왕창 터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투자 상품은 아닙니다. 그걸 안전하다고 자꾸 이미징 메이킹을 하면서 네.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안전하다고 하냐면요. 이 한 번 터질 때 마이너스 40% 정도 이렇게 빵 터지는 걸 그동안에 조기 상환돼 왔던 트랙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보세요. 2년 동안 이렇게 손실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금리보다 요만큼 더 주는 이 수익이 그동안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절대 조금 먹고 크게 터지는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게 우리가 고스톱 명절 때 이제 고스톱 치시잖아요. 고스톱 칠 때 제일 하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 3점 남은 스톱 하는 겁니다. 네. 3점 남은 스톱하고 터질 때 20 몇 점, 30 몇 점으로 왕창 터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ELS가 됐던 어떤 상품이든 보면 제가 볼 때 왜 저런 상품을 만들었을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품들도 있어요. 보면 조금 먹고 크게 터지는 건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키코 사태 아시죠? 예, 아주 아주 많은 피해가 있었죠. 예. 키코 사태가 있었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중소기업을 탐방을 가보잖아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원엔 환율은 770원까지 빠졌고요. 전엔당.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910원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 수출 기업인 경우에 1200원 하다가 900원까지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120억을 받아야 될 걸 90억밖에 못 받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강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치를 하십니까 하면, 의외로 중소기업분 CEO나 CFO분들이 우리는 해지가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해지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2008년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키코라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키코라는 상품에 의해서 1,000원에서 900원 사이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요만큼 이익을 주고요. 요만큼. 만약에 1,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1,57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2008년. 어마어마한 손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는 걸, 그런 상품을 팔았다는 것도 보면 그 은행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시고 팔았을 거예요. 몰랐죠, 그때. 네, 모르시고 문제였던 팔고 게. 그 상품을 개발한 개발팀에서 저는 정말 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만큼 해지를 하고 1,000원이 넘어가서 1,500원 갈 때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은 환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좋은 환경이 생길 때 와장창 터지게 되는, 그래서 그때 시가총액 거의 4천억 하는 회사가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먹고 크게 터지는 거, 그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내가 그렇게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5% 올라갔을 때 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나는 5% 6% 뭐 그거 오남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예. 그렇게 먹고 팔고 이런 매매를 왕창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터질 때, 그죠? 떨어진 거 터질 때 손절을 못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나는, 그런 것도 보면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금 먹고 크게 터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이게 ELS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금융투자 매도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관 중에 이제 투신사가 있잖아요. 네. 투신사는 들어온 자금을 자기의 포트폴리오로 주식을 사는 거고요.
자금이 나가면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한 주식을 까서 돈을 내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장사를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내가 시장보다는 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PR을 해서 펀드에 자금을 모아서 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전체 182개 펀드 중에 실제로 수익 나는 펀드는 2개밖에 없다라는 뭐 얘기. 그렇죠.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요. 미국도 90%의 펀드가 실질적으로 S&P 500을 이 인덱스의 퍼포먼스를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주가 올랐을 때 다 환매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직접 하겠다. 예, 아예 그냥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셔서 ETF 매매를 직접 하시고 그죠? 많이 이제 이렇게 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투신사들의 매도는 실질적으로 펀드 환매에 의해서 발생한 매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연기금, 국가단체 뭐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장기 투자를 좀 하시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 그 조금 장기적으로 하는 투자자,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은행권이나 보험권에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못 샀어요. 네, 이번에 못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상당히 기다리시는 입장입니다. 기다리시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기관들 이제 싸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을 욕해도 좀 나눠서 욕하자. 기관들의 그런 운용을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로스컷 기준, 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 매니저나 어떤 그 펀드 운용사의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도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좋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솔직히 실력이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것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